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죠? 더 떨리고, 그다음에 얼굴들이 다 반가운, 그다음 밝은 그런 얼굴들이네요. 그죠? 네, 여기 뒤에까지 지금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해서 박수만 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해서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올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후에 약간 실망감도 있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설명회니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될지 이제 재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초 선생님한테도 도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 학원 시스템이 되나 이것도 조금 설명드리고 해서 1년 동안 좀 궁금한 게 없게끔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그죠? 그래서 얼핏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공부 방법 같은 거 좀 세밀한 공부 방법은 좀 강의하면서 계속 만나 나가면서 좀 설명하고 질문 들어오면 질문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회이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회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오시니까 모처럼 오시는데 한 4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막 1교시, 2교시, 3교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강의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30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오늘 올해 이제 좀 많이 남았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저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한 반 조금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 그래도 한번 봤다, 얼굴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수 선생님들을 한번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직영상반은 제가 못 보지만은 초수 선생님들이 많죠. 그죠? 한 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도 많고 나머지는 이제 재수 하시거나 이제 재수 이상 선생님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렇게 익히 들어 알고 그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큰 어떤 결심, 마음 이런 걸 좀 하고 오셨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실은 직장인이고 사회에 나갈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 의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쉽지도 않고 내 주변의 환경도 잘 받쳐주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어떤 나의 어떤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다잡고 나 주변의 환경도 내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좀 1년을 보내야 좀 성공적인 1년을 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내년서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면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1월서부터 한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는 바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개월이니까 1년도 안 되는 거죠, 공부할 시간은.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의 이제 여부가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뭐 공부 방법 모두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리 중에서는 하나는 신체적 관리겠죠. 건강해야 이것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고 막 의지로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없어요. 한두 달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한 10개월 정도 길게 하려면 좀 몸이 좀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운동을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건강해지시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건강에만 졌어요. 보니까 막 근육 생기고 막 다리 막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건강에만 지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 경우보다는 훨씬 낫죠. 건강도 잃고 잘 안 되는 것보다는 건강이라도 지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험생들이 뭔가 하나에, 물론 이제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시겠지만 뭔가 하나의 운동을 하나 잡으셔서 1년 동안 일단 꾸준히 한다,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반드시 뭐 어디에 가서 배운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뭐 운동하시건 뭐 필라테스를 다니시건 아니면 헬스를 다니시건 요즘엔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정확한 시간에 내가 운동한다, 이것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운동을 먼저 쟁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성공적인 거는 뭐냐면 일단은 너무 긴 시간 공부를 한다. 처음서부터 나 이제 임용시험이야 하면서, 나 이제 수험생이야 하면서 막 1월서부터 막 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세요. 오래 못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이렇게 슬럼프 같은 것도 오고 몸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 2월에는 시간을 한 4시간, 6시간 정도만 일단 공부를 한번 맛보기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다가, 그다음에 3, 4월, 5, 6월 쭉 가시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 보실 때는 거의 한 10시간씩은 하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10시간 못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네, 체력적인 것도 좀 그렇고 뭐 집중력이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 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1월서부터 그다음에 10월까지 계속 6시간,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쭉 하신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4시간부터 시작해서 5시간 조금 늘리다가 막판에는 막 10시간, 시험 보기 전날은 14시간 찍어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막 나 수험생이야 하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씩 공부를 좀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오신 선생님도 있고, 다른 거 일하다가 오시거나 대학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험생처럼 고독한 어떤 책상과 나의 책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드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공부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부담감을 크게 안고서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압박감이 뒤에 있으면서 나와 책과의 고독한 싸움을 계속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정신적인 관리도 매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를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그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공부 습관이니까 일단은 공부 습관 들이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따가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공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부 습관보다 중요한 게 이게 2번이라면 1번은 운동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동 습관을 먼저 조금 들이고, 그다음에 공부 습관을 들인다.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뭐 달리던,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던, 스쿼트를 하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행동. 공부도 마찬가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은 올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불합격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사실은 합격한 선생님보다 불합격한 선생님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좀 도와주지 않아도 이게 좀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잃었다, 내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공부를 못하고, 주변의 가족이 되게 많이 아팠다라든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막 경매 넘어갔다, 막 이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시험이.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좀 극복하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의 한 30, 40%밖에 안 돼요. 그 한 60%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요. 내 몸이나 내 주변이나 어쨌든. 그래서 꾸준히 좀 공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셔서 공부를 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한 모의고사 한 이전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주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격하신다. 합격과 불합격할 때 우리가 합격을 다 하고 싶죠. 불합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모로 해둘게요. 그냥 무서우니까 이제 네모 이렇게 합격과 좀 불합격에서 자,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관리, 자기 관리. 아까 계속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관리하고 두 번째는 주변하고 이제 몸만 튼튼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해야 되겠네. 습관. 습관도 자기 관리 중에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합격의 한 6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가. 노는 습관 말고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답은 나와 있죠. 공부할 때 합격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암기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암기와 이해. 혹은 이해와 암기.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니까 앞에다 쓸까요? 이해하고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얼만큼 이해하고 누가 얼만큼 암기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제 뒤쪽에 가서 문제풀이 이후에 이게 하나의 경쟁이 되거든요. 누가 더 암기했는가, 누가 더 잘 이해했는가가 이제 합격의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해하고 암기만 해서 이게 합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더 자기 관리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습관 잘 들이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암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암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은 합격고를 좀 못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가면서 계속 조사를 막 하는 거죠. 왜 합격을 못 하셨을까?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플러스 아래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그러니까 사고력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고 암기를 하더라도 문제를 봤을 때 딴 게 생각나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엉뚱한 게 막 생각나고 써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못 써서 이제 이 빈칸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암기도 중요하지만 요 사고력을 키우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번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1번하고 2번이 된 사람만 3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번하고 2번도 얘기 안 했는데 3번 뭐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 되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암기,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키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선생님 저는 사고력도 키웠어요. 다 논술도 막 쓰면 만점인데 교육과정 왜 이래요? 막 이런 선생님들 있어요. 사고력이 높으면 논술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냐. 그날의 운이 조금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운. 이게 약간 운싸움이에요. 사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었던 데는 서울이었었거든요. 서울이 제일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한 83점 정도 돼요. 만점은 몇 점이죠, 선생님들? 10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서울이 83점. 그다음에 그 다음 높은 데가 아마 부산이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 아마 81점 몇인 것 같아요. 소수점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어디죠? 대전인가요? 대전도 한 81점 정도 된 것 같고요. 대전 81점. 그 다음에 경기인가요? 경기가 한 80.33인가요? 경기는 이제 67인가요? 80.6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지방들은 다 70점대예요. 선생님들 80점대 조금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네요. 인천도 아마 80점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인천이 좀 높았고요. 그 이외에는 커트라인이 좀 낮아서 70점대 이하로 넘어갔거든요. 제일 낮은 데가 점수가 몇 점이죠? 커트라인 제일 낮은 데 점수가 그죠? 아마 제일 최하가 75점 몇 가지 지금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서울 83점하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커트라인에 75점하고는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8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항상 낮은 곳이 계속 낮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낮으면은 그 다음에 되게 또 높아져요. 와 여기 낮구나 하고 우리가 다 가면은 다시 높아지고 그죠? 높아져서 또 안 가면 거기는 또 낮아지고 이렇게 돼서 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운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제 재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요 서울 경기를 쓰신 선생님들이 재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직강 선생님들은 서울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선생님들은 약간 이제 운이 올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에 좀 안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되고 습관도 되고 이해 암기 되고 사고력도 되더라도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잘 파악해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나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경기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떨어져도 죽어도 서울이야.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운도 없어요. 그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서울이라도 83점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들 17개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더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하면 서울이고 어디고 다 합격은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합격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역도 조금 고려하시면서 이제 원서를 좀 쓰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운도 필요하고 이건 이제 운의 가장 대표적인 운이고요. 두 번째 운은 당일 들어가서의 운이에요. 그죠? 당일 들어갔는데 모의고사 때는 엄청 잘하시는데 그날 가서는 뭐 떨리고 뭐하고 해서 막 안 보이고 딴 거 보이고 긴 것은 써라 했는데 아닌 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운을 높이려면 그죠? 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덕을 많이 쌓으면 나눠주면서, 그죠?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눠주면서, 옆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계란이라도 하나 사와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격의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가 요 1번, 2번, 3번 요거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이제 1월서부터 공부하시는 거고요. 안 되겠다. 나 너무 못되게 살았다. 이런 선생님들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60%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는 그죠? 이해하고 암기는 한 20%, 한 사고력도 한 20%인 것 같아요. 그죠? 20%. 여길 15% 해야 되겠네요. 15%, 사고력 20%, 운은 5%만 할게요. 그래야 운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고력이 이해 암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점수에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강의를 제가 강의하고 이제 강의를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고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고력은 어디서 높아지냐? 이해하고 암기하면 높아져요. 근데 이해하고 암기만 해도 사고력이 안 높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거는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사고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이해하고 암기만 해서는 또 사고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냐면 잘 이해하시고 잘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저는 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료는 가장 최소로 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자료는 가장 최소로 드리고 왜냐하면 저도 막 자료 정리하거나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료는 최소로 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 사고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매우 중요한데 그 강의 안에서는 제가 이건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설명하는 방법을 잘 들으시고 그 설명대로 선생님들 사고를 잡고 바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업에서 제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거의 의심하지 않으시고 일단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먼저 해놓으시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사고력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똑같은 어떤 달리기 능력이라던가 운동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만 보면 이 사람 막 근육도 있고, 그죠? 근육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육도 적고 운동력도 좀 적어요. 적은데 근데 비슷하게 달리기를 했어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죠? 약 같은 거 좀 먹고, 그죠? 영양제. 나쁜 약 아니에요. 영양제를 좀 먹거나, 그래서 영양제 먹거나 홍삼 먹거나 막 좋은 거 많이 먹으면은 갑자기 힘을 내죠. 대신에 갑자기 이렇게 힘을 내는 사람은 뭐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조금밖에 시간이 좀 조금밖에 안 걸리고, 조금밖에 힘을 못 내고, 이 사람은 좀 길게 좀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시간은 이 사람 만드는 시간이 길어요. 이 사람 만드는 시간이 길어요. A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B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대학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학원 강사잖아요. 학원 강사는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사실 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합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뭔가 약을 좀 쳐서라도, 약을 좀 드리고, 뭔가 약간 편법을 좀 드리더라도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받아서 일단 그 해 일단 들여보내는 거. 이거를 저는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해서 약을 좀 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요렇게 하면 이거 합격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죠? 빨리 그래서 학교를 시험 보고 나오는 동시에 잊어버렸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길게 가시려면 이렇게 근육 막 잡고 운동 능력 키우고 여기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되 저는 학원 강사니까 B처럼 어떻게든 빨리 합격시켜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대로 해줘야 효과가 나죠. 안 하고 제가 이제 약 드렸어요. 막 좋은 약, 한 제 드세요. 딱 약 드리면은 그거를 드셔야 되는 거죠. 안 먹고 이거 말고 난 딴 거 먹을 거야. 나는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집에 있는 이런 약불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효과가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화학작용이 좀 안 나서.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는 거는 다 한다. 그죠? 제가 요거 공부하세요. 그러면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업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습을 위주로 공부하시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이해해 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시간까지 외워만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양이 어떤 선생님들은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 이틀이면은 복습 끝나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습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부 계획을 좀 세워 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공부하되 제가 드리는 공부 양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쭉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할 때 그 양만큼은 반드시 복습을 해온다. 그것만 안 밀리시더라도 여기에 그죠? 여기까지는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암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여기까지는 된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부터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이해하고 사고력만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암기가 안 되고 이해하고 사고력은 엄청 넓어져요. 근데 사고력이 안 돼서 그 애는 좀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서 또 그 애는 좀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뭐냐면 좀 기계적인 암기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걸 싫어하고 좀 게을른 선생님들은 그 애 또 안 돼요. 하지만 다음에는 되겠죠. 이 선생님은 암기만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암기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암기. 딴 건 안 하고 암기만 해요. 암기. 나는 죽어라 암기만 할 거야. 더 암기, 더 암기, 더 암기. 막 이만큼 막 암기만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이런 선생님들은 계속 안 돼요. 계속. 그 다음에도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암기량을 점점 늘리시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늘려요. 내가 암기를 좀 더 해야 더 못했나? 더 늘리고 하더라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양만 늘려서는 안 돼요. 양이 좀 적더라도 사고력이 일단 넓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그 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는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가 안 돼서 얘기해보면은 전혀 딴소리 하시는데
이거 이해하고 사고는 안 되는데 암기만 돼가지고 계속 뭐 말 시켜봐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딴소리 하시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오래 공부하셨대요. 이러면은 공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그만둬야 되냐 여기서 혹시 그죠? 그렇지 않고 재수던 초수던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공부는 항상 우리 이제 수험 공부는 특히나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한테 징벌을 내려요. 선생님들. 거만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고 항상 반성하게 만드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초수가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도 초수인데 그죠? 여기 중수라고 할까요? 초수, 중수, 고수 해야 되나요? 중수. 그다음에 고수로 할게요. 이건 재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강의를 초수 선생님 여기 밑에는 좀 이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공부해야 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 아래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한 초수 선생님들 위주로 요 정도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요. 이거보다 더 낮은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조금 더 오래 걸려야 돼요. 초수로 그 해에는 다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밟아가서 이제 합격하셔야 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되는데 초수 선생님들 위주로 여기는 진짜 초수도 들어가요. 초수 선생님들 위주로 강의를 하죠. 이 선생님도 합격하게끔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 누가 제일 더 많이 합격해요? 여기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합격해요. 그죠? 공부가 어느 정도 이미 된 사람들이 그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수하고 중수도 초수처럼 공부를 해야 그 해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나는 고수니까 나는 재수니까 삼수니까 나는 특별한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은 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수의 마음으로 그냥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 사고를 좀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공부한다,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심각한 얘기보다는 좀 희망을 좀 드리는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얼굴들이 다 막 이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걱정이 조금 되네요. 하지만은 우리 시험의 어려움, 나의 자기관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발 인원이거든요. 선발 인원이 많은 애는 조금 부족한 선생님도 합격을 잘해서 다 들어가고 선발 인원이 적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셔도 잘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선발 인원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시험 봤죠. 내년 거를 이제 올해 시험 봤는데요. 올해 선발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죠, 선생님들? 한 1,200명 정도 됐어요. 그죠? 1,200명? 1,200명 정도인데요. 예전에 지금 2020학년도죠. 학년도가 1,200명 정도 되고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2013년도 이때는 400명이었어요, 선생님들. 400명. 여기서부터 계속 점점점 늘어나서 거의 몇 배가 됐어요. 한 3배 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다. 1,200명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 근데 2003년도에서도 400명 할 때도 우리가 막 환호성 질렀거든요. 와, 많이 뽑는다. 그 이전에 막 130명, 120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200명, 뭐 한 1300명, 2018년도에는 13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하기는 아주 환경이 매우 좋다, 지금. 그래서 지금 딱 공부하기가 아주 적절하고 특히나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해예요. 내년이. 그래서 이게 그 선발인원이라는 거는 임용의 선발인원이기 때문에 퇴직한 선생님들이 나가면 그 자리만큼의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만큼의 인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한다 막 이러죠. 그래서 내년에 그 은퇴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공립학교 많이 지어준다 하시면서 5년 플랜 하던 거를 4년으로 줄여서 뽑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500명 이상의 인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상으로는 저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무슨 교육부에서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학원 강사잖아요. 교육부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은 예측상
올해보다는 더 많이 뽑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많이 뽑을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뽑았던 해가 2018년도에 1,30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그의 인원도 아마 넘어설 거다. 내년에는요.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딴 거 좀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좀 미루고 올해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선발 인원이 좀 더 많을 예정이므로 초수던 재수던 좀 더 희망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좀 풀리셨나요,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책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하나 좀 보면서 빨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일단은 맨 첫 페이지, 이게 지금 또 페이지가 안 페이지 위에 있네요. 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위에 있어요. 페이지는 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걸음에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돼 있고요. 1번에서는 시작은 정보 수집부터 1번에서는 2021학년도 시험 변경사항 해서요. 1번에서는 요거는 초수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재수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작년하고 시험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원고지에다 쓰던 거를 원고지에 쓰지 않고 줄로 쓴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잘 된 거죠, 사실은요. 줄로 쓰니까 우리 원고지 쓰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량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량의 제한이 없어지지만 시간 제한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쓸 어치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을 누구는 아주 많이 쓰고 아주 적게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거는 아니다. 단지 원고지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죠. 2번에서는 2012학년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제 범위를 좀 적어드린 건데 아주 간단하죠.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네,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이 우리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2019학년도가 지금이잖아요. 2019 그다음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얘가 출제 범위예요. 우리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 근데 그러면은 요것만 시험 범위냐? 요거 고시문만 딱 외우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과 관련된 이론이 나오고 이거 이제 이론, 우리 전공 이론이죠. 전공 이론이 시험에 나오고요. 관련된 장학 자료도 나오고 자료도 보셔야 되고요. 관련된 법도 보셔야 돼요.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전공이론, 장학자료, 법 이렇게 돼서 관련되어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시험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주 높아서 어려워서 죽는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보통 정도 한 4학년이 혹은 졸업반이 좀 열심히 공부한 좀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원래 풀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도 시험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재학생 초수 선생님들도 많이 합격하세요. 자기 관리가 좀 잘 되시면 튼튼하고 자기 관리 잘 되면 재학생으로서 합격하면서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동시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선생님들 중에서 좀 졸업반 선생님 중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 되는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막 예전에 사법시험처럼 정말 고등고시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이게 저 고등고시 같은 거고 내가 엄청 대단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를 공부 안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험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범위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는 한 장 넘겨가 보실게요. 한 장 넘겨가시면은 제가 상세 출제 범위해서 이론서 기준해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목들이 다 우리 전공에서 그죠? 자격증 따실 때 공부하셨던 그런 과목들인 거예요. 그 과목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크게는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 강론이라는 말로 써서 얘를 좀 나눠놨는데요. 교육과정 총론 강론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그 교육과정이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론, 얘가 교육과정이 총론과 강론으로 돼 있다. 강론이라는 거는 과목을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도 과목이 있어요. 과목을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잠깐 가시죠. 일단은 교육과정 강론부터 좀 볼게요. 강론은 영역별 강론을 보세요. 지금 현재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영역 안에 이론서들을 얘네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교육과정 강론에서는 일단 교육부 고시교육과정에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조금 적어드렸고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봐야 전체적인 범위가 나오는데 아직 해설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 제일 중요한 거는 장학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설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시험 범위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시험 출제를 할 때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매우 중요한데 얘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도 좀 만들어드리고 제가 개정된 책도 내고 이럴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총론을 좀 보시죠. 총론에서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다음 유치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사상사서부터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유아교육과정 눈으로 쭉 보세요. 선생님들 뭐 아동 발달, 놀이지도, 부모교육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유치원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17번 보시면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나 교사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목들이 사실은 이 과목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강론을 공부하던 총론을 공부하던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조금 커트하면서 공부하셔도 되는 거죠. 이 범위를 좀 잘 찾으시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 범위를 일단 쭉 보셨는데 공부 범위가 이만큼이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다다. 모든 책을 다 더하면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우리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 중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80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네요. 그림 괜히 지웠네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그러면 얼마큼을 이제 해야 되냐? 내가 전 범위가 이만큼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너무 크게 그렸어요. 더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쬐끔밖에 안 나오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정말 쬐끔밖에 안 나와요. 공부한 것 중에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에 얼마큼을 더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 이만큼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이만큼 공부해 놓으시면은 이 중에서 이만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 영토를 확장을 많이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영토 확장하는 기분으로 저기 이제 이해, 암기, 사고력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공부를.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되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내가 정말 이만큼 중에서 한 4분의 1 요만큼만 공부를 했다 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나 시간 없어서 이거 반밖에 공부 못했다는 선생님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반 정도 공부한 선생님 그러면 다 떨어지고 이 선생님 다 공부해 다 합격하면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 정도 공부하셔도 어떤 선생님은 합격하십니다. 어떤 선생님은 다 공부했는데도 떨어져요. 뭐 때문에? 사고력이에요. 선생님들. 누가 더 사고력이 있게 공부했는가? 사고력 있게 공부하면 한 반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수하는 선생님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잘 몰라도 막 그냥 보면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몰라도 요 정도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잘 몰라도 문제 보면은 풀리는 게 있고 암기나 이해로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맞기 위해서는 그거는 노동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사고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공부해도 합격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좀 얄밉죠. 우리 오래 공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정말
3개월 공부하시고 합격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3개월. 정말 얄밉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미움당할까 봐 얘기도 못해요. 3개월에 공부하시고도 합격하고도 얘기 잘 못하시거든요. 미안해서.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왜 합격했냐. 조상이 덕을 쌓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원래 사고력이 좀 넓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책 읽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 유치원에서도 보면 어떤 선생님들 보면 좀 지혜도 좀 많이 있으시고 이제 순발력도 좀 있으시면서 결단력도 많고 문제 해결력이 있으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사고력이 원래 있으신 선생님들은 들어오셔서 3개월 안에 해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얘가 합격이 되더라.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해하고 암기를 많이 해서 합격하는 방법도 있고 사고력이 원래 조금 키운 상태가 있으면 이해 암기를 조금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하지만은 저는 기본으로 한 중간 정도 수준, 머리도 중간, 그다음에 사고력도 중간, 이해 암기는 좀 잘 못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범위에서 한 요 정도 공부를 일단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 저는 자료를 한 요 정도 이제 드리겠죠. 요거는 좀 안 드리고 요 정도 자료를 드리고 이제 예습하고 복습이 잘 되는 선생님들은 이만큼 이제 다 해오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좀 포기가 이제 조금씩 되거든요. 난 요것만 할래, 요것만 할래, 요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기 공부할 어치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시간이 좀 많고 하면은 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나는 좀 살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도 좀 키워야 되고, 내 집안에 좀 아픈 사람도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된다 하면 요만큼만 공부를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죠? 일단은 나의 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요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시고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만큼 공부하는 거에선 내가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기를 꼼꼼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합격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17개 틀릴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틀려도 합격하니까 그게 여기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몇 개 틀려도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지금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는 문제를 내가 교수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내고 싶어요, 선생님들? 일단은 여기서 내고 싶죠. 조그맣게. 요만큼에서 아마 내고 싶을 거예요. 요만큼에서. 하나 요만큼이라고 할까요? 요만큼 정도에서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균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험이라는 거는 평균이 조금 높아야지 평균이 너무 낮으면 그 시험은 안 좋은 시험이 되는 거니까 평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평균 관리를 하고 싶은 출제자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낼까요? 기출문제에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요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기출이 현재 지금 24년간이 있어요. 24년간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24년간 기출문제를 보시면 반복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웬만큼 그 이제 전공 이론에서 공부해야 된다,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다 뽑은 문제 아닌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좋은 문제로 다 뽑으셨겠죠.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다 역사에 남죠. 다 기록이 돼서 100년 후에도 기출문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상하게 내면은 내 수치잖아요, 교수인데. 그죠? 그러니까 잘 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24년어치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출이다. 그래서 우리 출제자 선생님들도 아마 기출에서 문제를 어느 정도 내서 평균을 좀 맞추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출만 봐서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평균만 할 수 있어요. 평균 정도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죠. 근데 조금 더 공부, 요만큼 이제 기출 이외에 더 공부했냐, 전공을 얼마큼 공부했냐 아닌가를 여기서 좀 많이 평가하겠죠. 근데 이 시험이 또 만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만점 받으면은 또 수치죠. 만점도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 냈냐 막 이러잖아요. 만점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 적어도 한 8점은 틀리게끔 해요. 어떤 시험이든. 그럼 한 8개 정도는 5개에서 8개 정도는 여기서 좀 내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요. 근데 얘 맞으려면은 공부를 얼마큼 더 해야 돼요? 뭐 2배 이상 해야 되잖아요. 얘 맞으려면 1점 맞으려면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막 분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 하나 더 맞으려고 이만큼을 공부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막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14시간씩 하셔서
내가 이만큼 다 하겠어. 이제는 내 장바구니에 다 집어넣을 때 다 삶아 먹을 거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걸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틀려요. 막 다 나가요. 여기가 뭐 다 나가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돼요. 막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또 틀리고, 나 기본 너무 기본만 해도 여기 있는 걸 좀 안 되니까 평균에 그치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 한 요 정도, 죄송합니다. 이 정도 공부해 놓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얼마큼이냐 그러면 이 정도가 도대체 얼마큼이냐? 10개월 동안 1일 6시간 공부하셔야 다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죠? 제가 그걸 드릴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어요. 일요일 날 하루 쉬세요. 종교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 동안 하루 6시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안 드려요. 그 이상 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요. 더 주세요. 나 안 돼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이거 하다가 여기 틀릴 거예요. 안 됩니다 하면서 이것만 딱 드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이것도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한 10개월 동안 나눠서 드리는데, 특히나 이 분량을 보세요. 이 중에서 요 정도예요. 이거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이거 갖고 올게요, 선생님들. 이만큼 이제 됐어요. 이만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를 먼저 드릴 거예요. 제가요. 먼저 언제 드릴 거냐면 1월에서 3월까지 먼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3월 아닙니다. 5월이에요. 5월. 너무 적어요. 좀 더 크게 이렇게. 수학적 사고가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만큼. 그래서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이 정도. 그 정도를 괜히 그렸네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1월서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에서 제가 드릴 거예요. 이론 강의에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만큼 있죠? 붙이는 거, 살 붙이는 거. 이렇게 살 붙이는 거는 제가 요거는 6월에서 8월에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요만큼이 여기서는 얼마큼입니까? 궁금하시죠? 한 요 2칸 조금 더 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요 2칸 좀 넘을 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얘네들은 좀 나중에 드릴 건데,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서 복습하시게끔 할 건데, 하지만은 뒤에 요 살 붙인 거 있죠? 요 살 붙인 거는 얘를 잘 이해하면 공부가 빨리 돼요. 근데 얘를 잘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은 미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월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제 선생님들 막 노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이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때 그 해에 사실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이때 잘 해놔야 6, 8월이 잘 되고 6, 8월이 잘 돼야 9, 10월이 잘 되는 거거든요. 9, 10월은 그럼 뭐 합니까, 선생님? 다 주고 이제 노는가요? 이제 놉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요거를 응용하는 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공부한 거, 그다음에 응용을 하는 게 9, 10월이고 11월에는 뭐예요? 우리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이렇게 돼요. 그럼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10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한다. 요거를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6시간씩 공부하려면 실제적으로는 이 6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도서관 가서 9시에 가면은 3시에 퇴근해도 됩니까? 이거 아니고요. 스타바치로 6시간이에요. 선생님들 스타바치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타바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래 한 잔 밖에 가시면은 수험생용 스타바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오거든요. 얼마큼 공부했나 이거를 0으로 처음에 가자마자 0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는 켜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근데 공부 안 하고 화장실 가실 때는 꺼요. 그다음에 노는 시간 빼고 순수 공부 시간이 6시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를 약속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6시간을 나는 1, 2월은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쓰셔도 돼요. 1, 2월에 만약에 4시간씩 하시면 나중에 뒤쪽에서 몇 시간씩 하면 돼요. 8시간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생하실래요? 나중에 고생하실래요? 그죠?
동등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보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앞에서 막 8시간씩 막 하시거든요. 앞에서 8시간 뒤에서도 뭐 10시간 막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앞에서 4시간 뒤에서 8시간 이렇게 공부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건 요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제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은 1, 2월에 1시간이 9, 10월은 20분이에요. 선생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2월에 1시간이 9, 10월에 20분이다. 1, 2월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사실은 적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사고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므로 오래 앉아 있으면 몸만 힘들고 공부만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의 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오래 공부하고 앞쪽은 조금만 공부해서 공부가 좀 아쉽게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쉽게. 대신에 앞에서 4시간 공부하시더라도 복습은 다 해갖고 오셔야 돼요.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은 공부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좀 재밌어야 된다.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아시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이 좀 나와져 있어요. 얘는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은 한번 좀 보세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논술이나 이론 강의 때 조금 더 경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범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로 오셔가지고 강의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 먼저 볼게요. 우리 27페이지로 오세요. 제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일단은 책이 많지가 않고요. 딱 3권이거든요. 선생님들 3권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책 1권, 강론책 1권, 기출문제책 1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3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출문제 책은 일단은 3가지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교재는 제가 아까 우리 교육과정에 총론하고 강론으로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론 교육과정 총론책 1권, 그다음에 강론책 1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써놨네요. 잘 기출해서 3권이에요. 그래서 1월서부터 여기 어디 갔어요? 1월서부터 5월까지 내용 채울 때는 일단은 총론하고 강론만 공부하실 거예요. 총론책, 강론책을 떼고 그 다음에 여기서 6, 8월에 살 붙이죠? 살 붙일 때 기출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기출이 이 앞에서 공부한 것에 대한 복습이 되실 거예요. 복습하면서 기출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게 되어진다. 그다음에 6, 8월에는 또 문풀을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과 문제풀이가 합해져서 요 살이 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1회서부터 2월을 잠깐 보시죠. 여기서는 교육과정 총론반 해서요. 이제 이론을 하고요. 2개월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월 4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 8회 동안 공부를 한다.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은 아침에 한 11시부터 오실 거예요. 11시부터 오셔가지고 전 조금 약간 늦게 시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일찍 시작하니까 지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점심시간을 가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늦게 오시고 점심시간 한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싸우신 거 그냥 드시고 바로 공부할 수 있게끔 또 1시간 드리니까 막 너무 배부르게 드시고 오셔갖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굶겨야 되겠다.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이 그냥 30분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11시에 오셔가지고 점심시간 30분 가지시고 한 5시에서 6시에 끝나게끔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좀 나눠서 하셔도 되죠. 근데 저희 학원이 인강이 올릴 때는 토요일날 수업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일요일날 올라가요. 아니면 월요일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인강이지만 직강하고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면 직강하고 바로 토요일날 저녁 때도 막 올라오니까 그때 막 들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날 일요일날 들으시거나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신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강의를 찍자마자 올리면은 약간 오류가 날 때가 있죠. 뭐가 좀 빠질 수도 있고 자료가 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좀 약간 약간 완벽하지 못한 자료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타 같은 거 정정이 안 된 상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불만 없이 나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다 이러시려면 제가 토요일날 강의하면 한 화요일 정도서부터 수업을 들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학원에 불만 없이 전혀 컴플레인 없이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바로 올라가자마자 들어야지 이러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올릴 때 조금 늦게 올릴 수도 있어요. 항상 9시 올라왔는데 오늘은 왜 12시에 올립니까?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아플 수도 있고 딴 게 일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를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고 조금 불편해도 되니까 나는 바로 들을 거야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일주일 후에 들어야 되겠다. 그럼 정말 문제 없겠지. 그러면 일주일 후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일주일씩 인강은 일주일씩 미루어서 듣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직접 듣겠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오타 수정이 안 된 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중간에 오타 수정해서 하면 문자도 드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직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직강 선생님들 그냥 그날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고쳐드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직강은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배지은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편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된 거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약 개정을 하면 제가 내후년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해설서가 좀 빨리 나왔으면은 제가 해설서 기반으로 해서 다시 책을 해서 이제 우리 좀 새 책으로 봤을 텐데 해설서도 안 나오고 교육과정도 고시문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개정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 거를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교재는 현재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교직논술 기초에서는 교직논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론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3에서 5월 3개월 동안 교육과정 강론반을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꽤 양이 많겠죠. 얘가요. 많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총론은 그나마 재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론은 진짜 재미없구나. 왜 그러냐면 강론은 우리 전공이 아닌 걸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체육, 음악, 미술,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공부하셔야 되니까 우리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양도 많고 하지만은 나중에 시험 보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쉽게 나와요. 우리 전공이 아니니까 내용은 쉽거든요. 총론은 우리 전공이니까 우리 사범대 전공이기 때문에 총론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강론은 사범대 전공이 아니니까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는 강론이 훨씬 더 좀 쉽게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이때 저는 일단은 강론편, 그러니까 제 책 강론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누리과정을 이제 이때 강의할 거예요. 이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해설서가 나올 거라서 그래서 바뀐 해설서로 강의할 예정이고요. 작년까지는 작년 해설서로 이제 본 거죠. 그것도 제가 꼼꼼히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면 더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제가 다 다뤄드릴 그렇게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프린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론반이랑 강론반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약간 기준은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전공을 했지만은 고등학생도 수업 들으면은 이해가 되게끔 수업을 할 거예요. 고3도 수업 들으면은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내가 뭐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서 혹은 대학 때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나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잘 이해되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은 말의 속도는 지금 속도예요, 선생님들. 지금 그렇게 아주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듣는 거 연습을 좀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똑같이 말씀드려도 어떤 선생님은 잘못 들으시고 어떤 선생님은 또 따르게 들으고 하니까 듣는 거 연습을 좀 해온다. 그럼 듣는 거를 어떻게 연습합니까?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유튜브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들 보면 그래서 EBS 인문학 특강도 있고요. EBS 인문학 강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거는 잘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학문적인 거는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끝까지 오늘 지금 12일이니까 아직 시간 많잖아요. 15일 이상 남았죠? 하루에 인문학 강의를 선생님들 2개씩 들으세요. 2개. 그래서 그중에서 뭐 논어도 있고 우리 대구 선생님들 논어 읽으셔야 되잖아요. 논어도 있고 뭐 장자도 있고 많아요. 공자가 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셔서 몰라도 되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 철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한다 셈치고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연습을 많이 해오시면 나중에 이제 제 강의에서 제 강의도
물론 쉽게는 합니다만 계속 이론적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귀로 들으면서 계속 머리로 사고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연습이 안 되면 강의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인문학 특강 같은 거 강의하는 거 영상을 좀 들으시면서 좀 쓰면서도 들으시고 잘 몰라도 그냥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듣는 귀를 좀 만들어 갖고 오신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처음에 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써놨네요. 강의가 중요하다.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강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잘 흡수하시면은 효과가 아주 좋으세요. 근데 제 강의 어떤 선생님이 이래요. 강의는 강의고 공부는 집에 가서 해야지. 나 이러면서 들으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강의 때 저랑 같이 사고하시면서 머리를 풀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론반 3개월 끝내고요. 이때 이제 이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 끝나요. 그 다음에 6, 8월로 가보세요. 6, 8월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은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을 이때 해요. 그러니까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을 원래는 이론하면서 같이 해도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책이 있으시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상가를 강의했다. 그러면 사상가 영역별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좋죠. 근데 안 풀어보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나 이것까지 하면서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보고 와 환상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괜히 그때 푸는 기출문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공부하는 것보다 이 뒤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뒤쪽에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쏙 돼요. 괜히 기출문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만 익힌 다음에 뒤에 보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때를 잘 안 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사고력이 좀 커졌을 때 그때 기출을 보면 기출에서 아주 막 구조화가 탁탁 되면서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으로 나중에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해요. 이 기출을 앞에서 해드릴까 뒤에서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는데 여쭤보거든요. 제가 좀 시험 보신 분들한테나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겠냐 하면 다 뒤쪽에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작전은 그거다. 하지만은 먼저 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6, 8월에 다시 위에 보시면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요것도 길죠. 3개월 동안 하는데 이 3개월 동안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월에서부터 5월 달에 강의했었던 내용 있죠? 이거를 정리를 해드려요. 얘를 정리해드리고 책으로 봤던 거를 이번에는 표로 보실 거예요. 문제 형태의 표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복습 플러스 새로운 내용을 붙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그때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를 잘 복습한 선생님들은 1, 5월 달에 열심히 한 선생님들은 이거는 껌이죠. 이제 쉽죠. 요건 쉽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거의 됐으니까 쉬운 걸 한 번 더 조직화해서 머리 넣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플러스 알파를 넣으시는데 요 새로운 거 플러스 알파가 완전 새롭지 않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책인데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조금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잘 이해가 되면은 요것도 이해 잘 돼요.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들어왔다 문풀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공부 안 상태로 문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양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복습하면서 새로운 거를 드리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 5월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이제 놀러 가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6, 8월에도 집중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1에서 5월은 새로운 걸 자꾸 넣는 거다. 내 사고력을 넓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총정리하는 거는 6, 8월에 3개월 동안 총정리를 하면서 조직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월에서 5월에는 차곡차곡 안 쌓아도 되죠. 잘 모르는 상태여도 되는 거예요. 체력만 조금 다지면서. 그죠? 체력이 좀 다져지면 6월서부터 운동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운동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운동 안 해도 되고 운동 안 하면 뒤에도 계속 운동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공부에 시간 쏟아야 되는데 이때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 다니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차라리 시간을 좀 줄이시고 공부 시간 줄이시고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뒤에는 운동 줄이고 차라리 공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왜냐하면 이때는 조금 공부해도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작전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6, 8월에서는 서답식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모든 시험 범위 나올 거를 다 총집합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거예요. 이만큼을 해드리는데요.
이만큼을 해드려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8월에 다 한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하다. 근데 사실은 요거를 제가 책으로 해드리지 않고 프린트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꽤 이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제일 프린트가 많을 때가 6, 8월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좀 프린트 같은 거 구입하셔고 양면 되는 프린트 있거든요. 구입하셔서 인강 선생님들 좀 뽑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책으로 하지 않냐면 책으로 한번 만들면은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은 출판사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좀 다 소진될 때까지 그걸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찍어야 되고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막 이론서를 계속 보면서 이론서는 막 나오거든요. 이 전 달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서의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로 해서 그때까지 그 해에 나왔던 신자료들 다 넣어드리려고 좀 프린트로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작전 세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1월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반인데요. 실전 모의고사반의 범위는 방금 우리 공부했었던 이만큼이 다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돼서 복습하면서 이제 응용하는 거죠. 문제식으로 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을 잘 알더라도 응용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면 문제를 못 푸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응용된 형태로 연습하는 게 기출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6에서 8월 동안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이론을 좀 더 추가하면서 기출문제에서는 응용하는 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1월에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이제 적응력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회 때 설명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좀 약간 제 강의 좀 홍보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기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러면서 뒤에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여쭤보니까 이거가 되게 궁금하다. 설명회 때 어떻게 1년 동안 가는가 궁금하다 해서 좀 더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 언제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요 이제 플랜을 좀 보시면서 계획을 좀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프린트가 많은 게 6, 8월이 제일 많고 그 다음부터는 프린트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조금 있죠. 2차에서는 지도서를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2차에서 좀 있습니다. 2차에서는 지도서를 선생님들이 사야 되는데 그 살 거를 제가 다 PDF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도서 안 사도 될 정도로 해드려서 그 막 20몇 권을 다 프린트로 하려니까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도서 좀 바뀐다고 하니까 프린트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 보세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되셨고 이제 단기 합격자 최다 배출 29페이지 그렇게 써져 있고요. 선생님들 단기 합격자 최다 배출 초수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맨 뒤로 가보세요. 맨 뒤에 가보면은 세 번째 걸음해서 맨 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34페이지서부터는 제가 합격생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이렇게 붙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학원이 설명회 책자가 매우 작죠. 작은 이유가 계속 들고 다니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특히나 뒤에 이제 합격자 수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용기가 좀 떨어질 때 요거 보고 이제 약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 먹으면서 그죠? 용기 약을 먹으면서 아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극복해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뒤에까지 끝까지 이제는 그 합격 수기고요. 맨 뒤에는 저희 학원이 얼마나 좋은 학원인가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78페이지서부터는 우리가 꿈을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교육 기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꼼꼼히 보시면서 저희 학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시죠. 잠깐 앞으로 오셔서 저도 저희 학원에 잘 몰라서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고 일로 오셔서 앞으로 오셔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볼게요. 28페이지로 오세요. 28페이지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으면 조금 제가 채워서 말씀드릴게요. 합격을 부르는 습관들.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습관 형성이 중요한데 생활, 일 뭐예요 여기도. 튼튼한 체력을 키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체력. 나중에 체력만 남는 선생님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라도 남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학생들이 많아서 나중에 체력 때문에 매우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람직한 자아 존중감을 갖고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험이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노력 플러스 압박감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한 압박감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내가 한 번의 시험을 다 봐서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생각하면 되게 두려움이 막 엄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이길 수 있는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멘탈 관리. 그러니까 뒤에 합격자 수기를 읽는 것도 그런 멘탈 관리예요.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극복했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니까 보시면서 계속 용기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행동, 노는 행동 말고 어떤 행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1번, 마음이 든든해진 사람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긴다. 저도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 그냥 두루두루 친한 게 좋은 거야 해서 두루두루 해서 기분 나쁜데도 두루두루 가고 기분 좋은 사람도 두루를 만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얻는데 저하고 좀 안 맞거나 저하고 좀 안 맞는 모임 가면은 되게 상처도 많이 있고 상처 있고 집에 오면 며칠 동안 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 수험생한테는요. 우리 수험생이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갔다 오면 기분 나쁘니까.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기분 나쁘다. 그 사람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만나시거나 시간 많을 때 만나시면 되겠어요. 그게 가족이라도 끊는다. 그러니까 12월에 조금 바빠요.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얼굴 보여주고 안녕 하고 1년 후에 만나 이렇게 한 다음에 가족이건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제 나하고 좀 친한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참 내가 항상 용기를 얻고 뭔가 털어놓고 같은 수험생이 아닌데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준다 이런 사람 만나요. 그거는 아주 필요해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 기분 나쁘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만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나한테 용기를 주는 가족, 내 친구, 뭐 남편, 애인 이런 사람과의 교류는 아주 소중한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수험 공부에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2번,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는 가족이어도 설사 가족이어도 안녕 가까이 끊어야 돼요. 세 번째, 규칙적인 공부에 방해가 되는 모임 및 약속 이런 거 자주 나가는 선생님 치고 그죠? 저기 네모칸에 안 들어가는 선생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가는 게 나의 삶의 어떤 활력소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만큼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거 하지만은 자주 너무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후유증이 있어요. 항상 모임이라는 건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 관리해보세요. 월별 학습 방법. 요건 설명드렸어요. 1에서 2월 공부 틀 잡기. 습관 형성을 하셔야 돼요. 관련 도서 읽고 공부 습관 들이고 3에서 5월 이때까지 이제 이론이 완성돼서 매우 중요하다. 공부 내용 채워요. 나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요 이제 합격 수기도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에서 8월에서는 공부 내용 확장하기라고 해서 확장해서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한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9에서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로서 실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습 보세요. 한국사 능력시험 자격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보시려면요. 그래서 능력시험 자격증을 빨리 따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차를 좀 인정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거든요. 나중에 결과 보면 그 선생님만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암기했던 얼만큼 잘하던 나는 이렇게 했어. 이거를 다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부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또 계획이 없이도 공부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거를 공부하시려면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해서 공부하시고 네 번째 기출문제 분석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저랑 같이 하셔도 괜찮고 저랑 같이 하는 거를 제가 권하는 거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저랑 하면 시간이 짧게 걸리고 하니까 다른 거에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학원 강의와 장학 자료 강론서 읽기를 병행한다. 그래서 읽기를 잘 못하셔서 읽기를 조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이론서가 집에는 한 권씩 있죠. 그거를 조금 읽는 거를 좀 시작하시는데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1장 막 앞에 막 1장 유아교육이란 여기서부터 읽으면 일주일에도 1장 유아교육이란 해서 앞에만 시커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강의한 부분, 그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책을 봤을 때는 책을 다 읽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내가 따서 읽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장만 맨날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론 나오는 부분, 그 부분만 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제일 쉬운 책은 부모교육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교육, 뭐 놀이지도 이렇게 좀 재밌는 책 있죠. 그 부분에서 교수님이 주로 강의한 부분,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본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서부터 조금씩 읽는 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암기할 것, 이해할 것, 일반화시켜 적용할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암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1월에서 2월에 공부하면서 그때 암기까지 다 하면은 어차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암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암기하고 나중에 암기할 건 나중으로 좀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훨씬 더 잘 외워져요, 선생님들. 1, 2월에는 안 외워져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메일이 저는 돌인가요? 막 이렇게 저는 돌인가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러시거든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공부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게 1, 2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 2월엔 암기가 원래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하면서 편하게 조금 공부를 좀 하시다가 3, 4월 이때 되면은 그때서부터 암기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때 암기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 미루세요. 그 다음에 이해야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거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7번 처음부터 각양각색의 필기구로 필기만 하면 이거 아주 구체적인 건데요. 책에 이제 밑줄 긋고 할 때 처음에 막 저한테 오셨는데 막 선생님 막 처음 날인데 막 온갖 각양각색이 다 해놓으면은 책 새로 사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그죠? 그래서 너무 필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연필이나 검정색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 밑줄 하세요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이렇게 밑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제가 어떤 말 했나 그런 말까지.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제 농담까지 막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이상한 거 막 얘 들거든요. 아까도 막 경매 이런 거 얘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책에다 경매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 무슨 말 했는지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어놓으시는데 다른 색 말고 그냥 검정색으로 처음에는 하시다가 복습하실 때 이제 이게 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형광펜을 그 다음서부터 하고 나중에 또 기출 공부하면서 기출은 또 다른 색으로 칠해 놓으면 좋거든요. 이론서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책 한 권만 읽어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범위 알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막 각양각색의 필기구 쓰시면 안 돼요. 8번 스터디. 스터디는 협동적 목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친한 사람과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요. 좀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별의별 스터디가 다 있어서 뭐 암기 이해 스터디도 있지만 뭐 기상 스터디, 그죠? 깨워주는 스터디, 뭐 머리 감는 스터디, 도서관 출근 스터디, 뭐 퇴근 스터디,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구하셔서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재미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재미. 암기만 하는 스터디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왜냐하면 암기는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고 혹시나 나는 암기가 너무 안 된다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한 3월이나 한 6월 정도의 짝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 스터디 하시면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은 암기 스터디가 안 됩니다. 암기 스터디만 하시려면 2명이서 하셔야 돼요. 2명이서. 그래서 암기를 얼마큼 했나 그다음에 내 거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대비나 혹은 1차 대비에서도 인문적 소양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문학 강의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제 이런 소양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전반적인 사고력을 좀 높여서 우리가 지금 교사 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교사가 되되 어떤 교사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교사. 그다음에 유아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그 교사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공부가 그러한 좀 지혜로운, 그다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되는 공부하고
별도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론이 참 그래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론 자체가. 이론 공부하다 보면 나 이것도 모르고 교사 생활 했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암기뿐만 아니라 좋은 사고력 넓히면서 하려면 책도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생각도 조금 크게 가지시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해서 선생님들이 1년은 어떤 1년이 되냐면 성장하는 1년이 되셔야 돼요. 키가 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나 우리가 마음이, 그죠? 혹은 정신이, 그다음에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드셔서 꼭 내년에는 합격의 그 기쁨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수 선생님들이나 재수 선생님들이나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일단은 맨 처음에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공부 습관부터. 그래서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나는 재수니까 8시간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4시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4시간 정도 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카페가 있어요. 선생님들. 카페?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다가 포털 다음에 배지윤 임용시험인가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제 카페로 들어올 수 있고 가입도 편한 편이니까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좀 활발하게 상호작용들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시험 잘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